2월 17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탄핵 심판도 급행 열차를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 대선이 그야말로 현실화된 것인데요. 전문가 모시고 각종 지지율 추이를 통해 대선 전국 전망해 봅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요. 박시영 여론조사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회사 이름을 얘기 안 하고 광고가 안 되는데. 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그걸 또 하라고 해요. 참 순진한 사람들 많아. 어쨌든 여론조사 계속 하고 있어요. 요즘 여론조사가 선관위에 뜬다면서요. 네, 그렇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예. 공포용 여론조사는 다 뜨게 돼 있습니다. 아하. 강제적으로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 기자님, 여론조사가 요즘 홍수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막 쏟아져요. 여론조사 기관이 새로 생기는 게 어느 곳인지 헛갈릴 정도로 많더라고요. 네. 근데 여론조사 기관이 많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물 만난 곳은 여론조사 기관이죠. 계속 돌리니까. 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지금 가장 관심이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인데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시청자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40% 중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 지지율은 문재인, 안희정, 그다음에 황교안, 이재명, 안철수 안철수, 이재명 두 분은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런 순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율 같은 경우 45%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제가 알기로도요. 처음 보는 그 지지율이에요. 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야당이 주도해서 대통령의 잘못을 탄핵하는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정권 교체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대선 주자 1, 2위가 다 민주당에 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 정도 안 나오면 또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문재인의 독주와 어떻게 보면 질주와 안희정의 확장성 이게 모아진 게 사실은 정당 지지율로 응집돼서 나타나는 측면이 있고 물론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쳤을 때와 정당 지지율이 그럼 동일하냐? 또 그건 아니니까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탄핵 찬성과 정권 교체 여론이 비등한 이 분위기가 그대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44%. 네. 오, 경우에 따른 48%. 네. 저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시죠, 정확하게. 제가 정당 활동 못하니까요. 네. 제가 꼴 보기 싫어했던 사람들, 네. 이제 막 정당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정봉주가 없으니까 막 정당 지지하자 그러고. 이게 지금 민주당 계열로는 98년 새정치국민회의 당시에 이제 DJ가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 초반에 나왔던 지지율이 40%예요. 아, 그렇게 나왔었나요, 그때? 네,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최초죠. 지금 40%대가. 야, 그럼 자그마치 19년 만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양당 구조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다당제인데 5개 정당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40% 중반대를 점유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높은 열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총선을 발판으로 해서 전국 정당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해서 영남에서도 거리낌 없이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부산에서 5명 국회의원 배출한 게 이런 영향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있다. 국민의당이 거꾸로 또 호남을 석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남 정당 이미지가 좀 약화됐죠. 아하.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안희정 효과가 있는 거죠. 중도 보수점까지 확대된 그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대선 경선에 지금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닥에서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지층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맞물려 있는 건데요. 이게 저는 50%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협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에 40%는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 50% 찍으려면 경선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됐을 때 그때 가능한데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맥시멈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거의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잘해야 40% 후반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0% 후반대 한번 나오긴 나왔었는데 이제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네, 그렇죠. 예. 전체 여론조사 기관이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나와야지 이제 그게 그렇죠. 안정적으로 안착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40% 초중반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40% 넘은 거로 보이나요? 네.
요즘 최근 조사는 다 한 5%포인트 정도가 오른 조사 결과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문재인 후보의 네. 대세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어요. 그 두 가지 그렇죠. 궁금한 게 이 예. 대세론이 계속 갈 거냐. 네. 그리고 안희정 후보의 질풍노도 네. 따라잡기 네. 어디까지 갈 거냐. 네. 이게 이제 최고의 관심사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지금 갤럽 조사가 오늘 발표된 걸 보면 문재인 후보가 33%, 예. 그리고 안희정 후보가 22%로 조사가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4%포인트가 상승했고, 전주에 비해서, 예. 지난주에 비해서. 안희정 후보는 3%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특징적인 건 뭐냐면, 문재인 지금 후보는. 그 여론조사가 나오네. 예. 갤럽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걸 보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렇죠.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충청권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호남, TK, PK에서. 예. 충청권만 유일하게 안희정 34%, 네. 문재인 24%, 약간 10% 차이로 안희정이 앞서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난주에 비해서 오른 계층을 봤더니 예. 주로는 40대하고 진보층에서 올랐습니다. 아. 저희 내용에는 없는데요. 예. 40대하고 진보층에서 올랐고 안희정 후보의 경우에는 보수층과 60대에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호. 특이한 것은 예. 민주당 지지층에 여전히 그 문재인 후보가 61%로 상당히 압도하고 있고요. 예. 안희정 후보의 경우에는 바른정당에서 바른정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후보를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지지층에서. 네, 그렇습니다. 중도 보수층이 안희정 후보를 야. 상당히 지지하고 있다. 이것이 예. 드러난 그런 어떤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3%포인트 빠졌습니다. 8%에서 5%로.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개혁 진보층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문재인 후보 쪽으로 문재인 후보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쏠리고 있다. 더 쏠리고 있다. 왜 그러냐면 안희정 후보가 중도 노선을 걷다 보니까 진보 개혁층들이 더 문재인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그런 예. 양상들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 기자님. 네. 저는 여론조사가 이제 유의미하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뭐 여론조사만 보고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 조건을 하에서 네. 바로 이제 대선 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막 한 150만, 200만 정도 예상을 하는데 네. 이게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 쪽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문재인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올라가면 그럼 막상 경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몰릴 터이니 문재인이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자연스러운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일편 듭니다. 예. 그런데 선거라는 것이 늘 변화 혹은 변수 그렇죠. 이런 것이 상존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문재인 대세론이 강해졌을 때 오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과 피로감. 이런 것들이 누적됐을 때 사람들은 대안을 찾게 되거든요. 예. 뉴페이스가 누구냐? 그럼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어떤 인물이 누구냐? 예.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게 되는데 당내 경선에 치중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피로감이 덜할 것이냐? 그건 또 종래의 여러 가지 경선을 봤을 때 그렇지만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확장성의 측면에서 안희정은 전체 그룹, 전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전체를 상대로 해서 뭔가를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면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는 당내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으로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가. 예. 이것이 결국 이제 짠 한번 그 일합을 겨눴을 때 그 예. 일합에서 과반 이상이 안 나올 경우가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절대 다수층을 상대로 전략을 펴는 측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번에 지금 이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단번에 과반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큰 변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과반 확보에 실패한다 그러면 오히려 정말로 당내에서 역전이 한번 가능한 그렇죠. 드라마가 한번 노출되지 예.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예. 박시영 네. 대표님. 네. 궁금한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데 네.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 네. 그다음 바른정당, 네. 이게 지금 후보 구도가 안개 속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직 세팅이 되지 않았고 네. 정비가 되지 않았는데 만약 그쪽의 후보가 정비가 되면은 안희정 후보 측으로 왔던 이 보수의 지지층이 다시 롤백하는 이런 효과가 오지 않을까. 네. 그러나 저는 뭐 지금 보수층에 강력한 후보가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있잖아요, 황교안. 황교안 대행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단기간에 예.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또한 지금 한 20% 내외에서 계속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단기간 빠지진 않고. 예,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가능성은요?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거의 20% 내외에서 계속 움직일 거다. 왜냐하면 올라가려면 다른 후보의 지지를 뺏어와야 하는데 예. 뺏어올 곳이 만만치 않습니다.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도 그 지지층이 상당히 견고하거든요. 보수층에. 예. 그래서 보수층의 조사를 해보면 거의 50% 정도로 황교안 대행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문재인, 안희정 이런 분들이 한 10%포인트씩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보수층에서. 그래서 지금 오히려 안희정 지사의 과제는 20%를 찍긴 찍었습니다. 예. 오늘 갤럽에서. 근데 이제 갤럽 조사의 특성이 뭐냐면 자유응답으로 보기를 불러주지 않고 후보군들을 스스로 응답하게끔 만듭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지금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에 비해서 갤럽 조사에서 황교안 지지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유응답을 하게 하면 느닷없이 막 추미애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나요? 그런 그럼 경우는 사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는. 그럼 정봉주 이런 이름을 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아야지 좋은 거죠. 느닷없이 옆구리 훅 들어오네. 예. 따라서 이번에 그 갤럽 조사에서 안희정 지사 22% 받은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빠진 거 한 2, 3%가 혹시 거기가 더해진 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리얼미터에 비해서 좀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안희정 지사의 과제는 20%를 안정적으로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민주당 지지층에서 30%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여전히 20%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아까 문재인 후보가 60% 이상인데 20%는 넘어갔나요? 예. 20, 2, 3, 3, 4,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조사하는 거죠. 그건 민주당, 정당 지지율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네. 민주당을 합니다. 그럼 민주당 한 분들에게 다시 묻는 거죠. 아니죠. 질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정당 지지도 묻는 질문이 있고 예. 대선 후보 지지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교차 분석해보면 각 당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안희정 지사는 사실 산토끼는 잡았는데 집도끼에서 지금 여전히 취약하거든요. 근데 안희정 지사가 이게 전략적이라고 한다면 진보층에서도 동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본선 경쟁력 측면에서. 그러나 최근에 이제 대연정 발언,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따와서 나는 희정이라고 지었다, 이런 등등이 논란이 되면서 이게 전략이 아니라 소신 아니냐, 중도 보수적인 포지셔닝이 단순히 전략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본인이 위치 지어지고 국가 운영을 그런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일각에서 좀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진보층에서 안희정 지사에 대한 호감도가 최근에 좀 낮아져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김 기자님이 말씀했던 전체적으로 이게 1차 레이스에서 50%를 넘지 않고 네.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좀 외연을 확장했던 안희정 지사가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게 경선에 근데 아까 참여하는 보면 방식이 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61%가 나왔단 말이에요. 문재인 네. 후보가. 네. 그다음 안희정은 20대 초반.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경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경선 이제 참여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터넷 예. 접수도 가능하고 콜센터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5, 60대의 지지가 상당히 안희정 지사가 높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보면 예. 휴대폰을 60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본인 실명으로 돼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자식들이 대부분 휴대폰 가입을 해줬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콜센터를 눌러보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5분에서 6분 정도 걸립니다. 복잡해요. 왜냐하면 우편번호, 주소 막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이게. 예. 또 인증번호 뜬 것도 기입해야 하고 때문에
이게 소극적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굉장히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은 굉장히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시스템도 좀 문제가 되면서 제대로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열정적인 지지자를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호감도 높습니다. 확장력이 크긴 하지만 열정적 지지자의 규모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하면 굉장히 협소하고요. 오히려 이재명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도 비슷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확장력은 떨어지지만 단단한 지지층이 있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경선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적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있어야만이 이게 이제 참여 폭들이 넓어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안희정 지사가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열정적 지지자를 나눌 때 예. 종래에는 이제 그 나이가 많고 적음을 사실은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로 활용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느끼기에 그 나이를 잣대로 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지하시겠지만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그 광화문 집회의 소위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분들이 대체로 연령대가 높으신데 이분들의 요즘 소셜 미디어의 참여도라든가 그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이 뭐랄까 정도가 젊은 저희에 못지 않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가 추월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추월하면? 문재인. 글쎄요. 저도 느닷없이 한번 훅 들어가 봤습니다. 농담이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 궁금한 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후보들 지지는 조금 이따 또 계속하고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 중 1위가 충청권이 나와요. 갤럽 조사 봤더니. 예. 그리고 2위가 PK. 부산 경남. 네네. 그다음에 그리고 아주 이제까지 우리가 지역 감정을 극복을 해야 한다면서 충청은 자민련. 네. 그다음에 경상도는 한나라. 이렇게 봤었는데 이번 그 구도가 현재 물론 단발이지만 갤럽 조사에서는 이게 깨진 거예요. 지역 구도가 이제 부서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좀 특수한 경우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지역구도의 대결을 펼치는 지금 현재 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탄핵으로 인해서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탄핵이 인용되기를 바라는 지지를 하고 있고 정권이 교체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와중에 PK를 대표하는 정권 교체 세력은 문재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충청도 같은 경우는 안희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종래에 그렇게 그 충성도가 높았던 보수 진영의 충성도가 높았던 PK나 충청도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반대급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안희정을 상대하는 카운터파트가 그에 비등한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 분명히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지금 그런 지지세를 형성하는 인물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충청권을 잘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등장 전이나 직후에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문이 이겼죠. 아니 문이 앞서기도 했지만 정당 지지도가 충청에서 늘 40%를 움직였습니다. 40%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그러니까 충청권에. 그럼 왜 그러냐?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밑바닥에 깔려 있지만 보수 정권 10년에 대한 실망도 있고 지역 발전, 균형 발전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충청권은 야당이 잡았을 때 왜냐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뭐냐면 아산, 천안 이런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살았던 사람들이 대거 이전한 경우가 젊은 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내려왔죠.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역 감정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는 그 층들이 대거 들어왔고요. 완화되고 있는 징후는 보이고 있다. 거기에 이제 안희정 효과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TK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과거 새누리당이 분열됐지 않습니까? TK, PK요. TK는 대구 경북은 새누리당이 분열됐고 첫째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권 심판론 이 부분들이 바닥에 깔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도 안희정 효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싹수 있는 세력으로 좀 보이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반면에 PK는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부산 출신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산 대통령에 대한 염원, 그 전통적인 야도가
복원되는, 있다. 부활되는 이런 어떤 징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TK와 PK는 조금 다른 어떤 느낌이 있고요. 아까 충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히 반기문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거 아니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쭉 추적해보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형성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PK의 야도, 네. 야도 부산의 복원 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실제로 지난 4.13 총선 이후에 이미 이제 한 10개월 정도 흘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른바 이제 지역에 내려가 보면 5명 당선된 의원들을 독수리 오형제라고 또 표현을 하면서 5명이 그 새누리당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무척 답답해해요. 왜 그러냐면 5명은 일사불란하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국회의원을 바꿔놔 보니까 지역 발전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자유한국당이나 이 기존의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은 자기들끼리 분열되고 무슨 일을 해주는 게 없다. 네. 이런 거에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영향이 있겠고 지금 LCT 문제도 터졌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부산에서. 그렇죠. 이용복. 예. 그리고 서병수 시장의 측근들이 뭐 연루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PK 여론은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야도로서의 흔히 말하는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정서가 꽤 강화될 흐름이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측이 됩니다. 심지어는 올해 대선도 대선이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이 당이 바뀔 수도 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야, 왜냐하면 지금 PK 쪽에서는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 보면요. 과거에 김정길, 그다음에 오거돈 뭐 이런 분들이 나왔을 때 득표를 많이 45에서 뭐 49%까지는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까지 교체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민주당 후보, 시장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인물의 경쟁력이 중요하겠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IR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네네. 예, ICBM이요? IRBM이죠. ICBM은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번에 발사한 새로 사출 방식으로 이제 했다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이제 뭐 고각도 550km까지 올라갔고 500m 날아갔다는. 이러면서 이제 그거 나오자마자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입에서는 계속 안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다가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찾지 못했지만 또 주체가 누군지 찾지 못했지만 김정남 피살. 이런 게 지금 안보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그럴 때 이제 안보 문제가 휘청하면서 보수 쪽으로 표가 쏠리는데 이번엔 좀 어떤가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안보라는 기본 틀에서 북한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북한 혹은 북한에서 북한발 뉴스들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과거 역풍을 불러왔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나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북풍과 관련된 어떤 여론이 우리 민심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보 이슈는 물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2개 터졌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정세에 영향을 그냥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친 정도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안보 사안에 대해서 유력 주자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냐에 따라서 그것이 향후에 새로운 파장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문재인 후보나 아니면 안희정 지사가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논평을 내놓는 것은 그런 이 사안 이후의 대응 능력에 대한 부분을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심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 이 등식이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보수 정권 10년 동안 결국은 상당히 강경책을 고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핵을 저지했거나 이러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개성공단까지 폐쇄를 하면서 중도층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건 개성공단 남과 북이 다 이익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안보 장사가 이번 대선에서 잘 먹히지 않을 거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네. 안타까워 죽겠어요. 갤럽 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좀 지지율이 좀 빠졌는데요. 저는 그건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갤럽에서 14, 15, 16일을 조사했는데 14일 날은 새누리당으로 조사를 했고요. 당명을 바꾼 다음에 15, 16일 날은
자유한국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응답으로 좀 빠진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빠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이 나오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44. 저게 이제 19년 만이라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12. 그 로고는 주체사상 타회 로고처럼 생기기도 했고, 자유총연맹 로고 같기도 하고, 국민의당 11, 바른정당 6. 바른정당이 왜 저렇게, 바른정당 도덕책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층들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좀 뭉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TK나 60대에서 자유한국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 자체가 몇 가지 실수를 크게 했죠.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최대의 문제점은 뭐냐면 모래알 집단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구심체가 없습니다. 김무성 생각 따로 있고 유승민 생각 따로 있고 남경필 생각 따로 있습니다. 잘 뭉쳐지지도 못하는 것 같고요. 남경필은 안희정 캠프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런가요? 그렇게 보여요. 둘이 막 손잡고 이런 것도 많이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심이 없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바른정당 창당 시점에 이게 새로운 어떤 보수 그다음에 중도 쪽까지 확장하는 모습을 혁신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반기문 영입에만 매달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은 바른정당이 홀로서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얘기는 국민의당과 어떻게 연대할 거냐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좀 해야 하는데 이게 대선판에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당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새로운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죠.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물론 남의 그 다른 당의 당명 갖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바른정당 이게 조금 뭐 힘도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지지율이 빠지는 거 아닌가. 여기서 잠깐 그 정당명을 정하는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른정당이 정당명을 정할 때 무수히 많은 그 후보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간출해서 당명을 정하고자 했는데 실제로는 본인들의 입맛에 가장 적절히 부합하는 정당명을 냈고요.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당명 공모를 해서 거기도 한 4천여 개를 모집했는데 거기서 뭐 보수를 넣자 말자 해서 보수의 힘이 가장 유력했었죠. 네, 유력했었는데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분들이 그냥 그거를 버리고 자유한국당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당명이라는 것은 대중이 어떤 정체성을 우리 당에게 원하는지가 반영되는 게 당명이고 로고인데 당명과 로고를 정할 때 다 모아놓고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다 뭐 알아서 먹어 하면서 나는 짜장면 먹을게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민의를 수렴해서 그게 투영된 어떤 상징 로고나 당명이 아니라 이게 제일 적합할 것 같아. 결국은 내부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뭔가 대변하기보다는 바른정당이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오히려 상징물이 되지 않나.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스탠스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안희정 지사가 가로막는 요인도 있어요. 아까 중도 보수표를 안희정 지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도약을 못 하고 있고요.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고 또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지금 안희정 지사가 가로막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 최근에는 안희정 지사를 좀 공격하는 이런 스탠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양 정당은 어떻게 활로를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늘 얘기했듯이 2007년에 이른바 이제 야당, 진보 진영이 지리멸렬했을 때하고 똑같이 지금 보수 진영이 지리멸렬하고 있다. 당분간의 답은 없다고 봅니다. 보수 정당이. 행로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탈출구가 있느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뾰족한 수가 없을 거다. 홍준표 지사의 대선 선언에도 별로 영향을 안 받던데. 두 가지가 변수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탄핵이 기각되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변수는 저는 뭐 어쨌든 황교안을 대체하는 카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불확실해질 김무성 경우에. 변수는? 김무성 변수는 나온다 한들 큰 변수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마지막 변수는 안희정 변수죠, 사실은. 왜냐하면 안 지사를 보수층들이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집권을 했을 때 보수층까지 껴안고 갈 것 같다라는 안도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안희정 지사가 지금까지 신상품으로서 지지를 획득했는데 아직 혹독한 검증은 없었지 않습니까? 정책 준비나 검증의 각은 아직 건너진 않았죠. 안 했죠. 근데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당내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역전을 해서 후보가 된다면
본선 과정에서 검증 국면에서 뭔가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다, 보수층이. 그런 면도.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어허,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무서운 말이네. 검증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예. 행여, 혹여 이런 가능성을 좀 내다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무언가 음모론의 냄새가 나는 듯한. 뭐 제가요? 아니요. 그 스토리에. 그래요? 예.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정봉주 변수 하나 넣으면 어떨까요? 사면 복권. 예. 복권 대신 전 복근이라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경선에서요. 네. 이제 경선이 바로 들어가는데 민주당 어떨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50%가 넘을 것이냐,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딱 반반인 것 같아요. 지금 냉철히 보면. 그럼 이제 다음부터 안 불러요? 근데 저는 50%를 문재인 전 대표가 넘어설 가능성이 더 많다.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지금 아까 지지층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성적 지지자, 예. 지지층 구조가 민주당 지지층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변수는 아까 했던 역선택 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역선택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호남 변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50%를 문재인 후보가 넘어설 가능성이 더 많다. 결선 투표가 가지 않을 가능성이 60, 70%쯤 될 것이다. 60% 이상이라고. 60%.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는 내일 광화문 현장에서 공개 방송을 이어갑니다. 오후 5시서부터 8시까지 세종문화회관과 정부종합청사 사이에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개인과 기업에게는 불행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한민국 전체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정의는 실종됐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불법과 불의가 주류가 되어버린 사회를 묵인 혹은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극소수 기득권층이 오랜 세월 나라를 절단내고 국정을 농단했지만 이 땅의 진정한 주인 작은 촛불을 든 국민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불의가 법으로 변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의 말입니다. 우리 국민은 의무를 다했고 특검은 이 국민의 명령에 응답했습니다. 촛불 국민과 특검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은 국민의 뜻임과 동시에 지엄한 헌법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 황교안 그리고 정치권이 응답할 때입니다. 단번에 지금 이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단번에 과반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큰 변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과반 확보에 실패한다 그러면 오히려 정말로 당내에서 역전이 한번 가능한 그렇죠. 드라마가 한번 노출되지 예.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예. 박시영 네. 대표님, 네. 궁금한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희정 후보 같은 네. 경우는. 그런데 네.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 네. 그다음 바른정당 네. 이게 지금 후보 구도가 안개 속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직 세팅이 되지 않았고 네. 정비가 되지 않았는데 만약 그쪽의 후보가 정비가 되면은 안희정 후보 측으로 왔던 이 보수의 지지층이 다시 롤백하는 이런 효과가 오지 않을까? 네. 그러나 저는 뭐 지금 보수층에 강력한 후보가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있잖아요, 황교안. 대행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단기간에 예.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또한 지금 한 20% 내외에서 계속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단기간 빠지진 않고. 예,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가능성은요?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거의 20% 내외에서 계속 움직일 거다. 왜냐하면 올라가려면 다른 후보의 지지를 뺏어와야 하는데 예. 뺏어올 곳이 만만치 않습니다.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도 그 지지층이 상당히 견고하거든요. 보수층에. 예. 그래서 보수층의 조사를 해보면 거의 50% 정도로 황교안 대행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문재인, 안희정 이런 분들이 한 10%포인트씩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보수층에서. 그래서 지금 오히려 안희정 지사의 과제는 20%를 찍긴 찍었습니다. 예. 오늘 갤럽에서. 근데 이제 갤럽 조사의 특성이 뭐냐면 자유응답으로 보기를 불러주지 않고 후보군들을 스스로 응답하게끔 만듭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지금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에 비해서 갤럽 조사에서 황교안 지지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유응답을 하게 하면 느닷없이 막 추미애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나요? 그런 그럼 경우는 사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는. 그럼 정봉주 이런 이름을 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안희정 후보가 중도 노선을 걷다 보니까 진보 개혁층들이 더 문재인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그런 네. 양상들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 기자님. 네. 저는 여론조사가 이제 유의미하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뭐 여론조사만 보고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 조건을 하에서 네. 바로 이제 대선 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막 한 150만, 200만 정도 예상을 하는데 네. 네. 이게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 쪽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문재인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올라가면 그럼 막상 경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몰릴 터이니 문재인이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자연스러운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일편 듭니다. 예. 그런데 선거라는 것이 늘 변화 혹은 변수 그렇죠. 네, 이런 것이 상존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문재인 대세론이 강해졌을 때 오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과 피로감. 이런 것들이 누적됐을 때 사람들은 대안을 찾게 되거든요. 예. 뉴페이스가 누구냐? 그럼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어떤 인물이 누구냐? 예.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게 되는데 당내 경선에 치중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피로감이 덜할 것이냐? 그건 또 종래의 여러 가지 경선을 봤을 때 그렇지만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확장성의 측면에서 안희정은 전체 그룹, 전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전체를 상대로 해서 뭔가를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면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는 당내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으로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가. 예. 이것이 결국 이제 짠 한번 그 일합을 겨눴을 때 그 예. 일합에서 과반 이상이 안 나올 경우가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절대 다수층을 상대로 전략을 펴는 측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2월 17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탄핵 심판도 급행 열차를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 대선이 그야말로 현실화된 것인데요. 전문가 모시고 각종 지지율 추이를 통해 대선 전국 전망해 봅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요. 박시영 여론조사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회사 이름을 얘기 안 하고 광고가 안 되는데. 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그걸 또 하라고 해요? 참 순진한 사람들 많아. 어쨌든 여론조사 계속 하고 있어요. 요즘 여론조사가 선관위 뜬다면서요. 네, 그렇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예. 공포용 여론조사는 다 뜨게 돼 있습니다. 아하. 강제적으로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 기자님, 여론조사가 요즘 홍수예요. 그렇습니다. 예, 막 쏟아져요. 여론조사 기관이 새로 생기는 게 어느 곳인지 헛갈릴 정도로 많더라고요. 근데 여론조사 기관이 많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물 만난 곳은 여론조사 기관이죠. 계속 돌리니까. 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지금 가장 관심이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인데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시청자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40% 중반대까지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 지지율은 문재인, 안희정, 그다음에 황교안, 이재명, 안철수 안철수, 이재명 두 분은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런 순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율 같은 경우 45%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제가 알기로도요. 처음 보는 그 지지율이에요. 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야당이 주도해서 대통령의 잘못을 탄핵하는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정권 교체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대선 주자 1, 2위가 다
민주당에 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 정도 안 나오면 또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문재인의 그 독주와 어떻게 보면 질주와 안희정의 확장성 이게 모아진 게 사실은 정당 지지율로 응집돼서 나타나는 측면이 있고, 물론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쳤을 때와 정당 지지율이 그럼 동일하냐? 또 그건 아니니까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탄핵 찬성과 정권 교체 여론이 비등한 이 분위기가 그대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44%. 네. 오, 저 경우에 따른 48%. 네. 저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시죠, 정확하게. 제가 정당 활동 못하니까요. 네. 제가 꼴 보기 싫어했던 사람들, 네. 이제 막 정당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정봉주가 없으니까 막 정당 지지하자 그러고. 이게 지금 민주당 계열로는 98년 새정치국민회의 당시에 이제 DJ가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 초반에 나왔던 지지율이 40%. 아, 그렇게 나왔었나요, 그때? 네,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최초죠. 지금 40%대가. 야, 그럼 자그마치 19년 만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양당 구조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다당제인데 5개 정당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40% 중반대를 점유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높은 열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총선을 발판으로 해서 전국 정당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해서 영남에서도 거리낌 없이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두 부산에서 번째예요. 5명 국회의원 배출한 게 이런 영향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있다. 국민의당이 거꾸로 또 호남을 석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남 정당 이미지가 좀 약화됐죠. 아하.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안희정 효과가 있는 거죠. 중도 보수점까지 확대된 그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대선 경선에 지금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닥에서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지층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맞물려 있는 건데요. 이게 저는 50%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협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에 40%는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 50% 찍으려면 경선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됐을 때, 그때 가능한데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맥시멈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거의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잘해야 40% 후반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0% 후반대 한번 나오긴 나왔었는데 이제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네, 그렇죠. 예. 전체 여론조사 기관이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나와야지 이제 그게 그렇죠. 안정적으로 안착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40% 초중반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40% 넘은 거로 보이나요? 네. 요즘 최근 조사는 다 한 5%포인트 정도가 오른 조사 결과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문재인 후보의 네. 대세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어요. 그 두 그렇죠. 가지 궁금한 게 이 예. 대세론이 계속 갈 거냐. 네. 그리고 안희정 후보의 질풍노도 네. 따라잡기 네. 어디까지 갈 거냐. 네. 이게 이제 최고의 관심사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지금 갤럽 조사가 오늘 발표된 걸 보면 문재인 후보가 33%, 예. 그리고 안희정 후보가 22%로 조사가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4%포인트가 상승했고, 전주에 비해서, 지난주에 비해서. 안희정 후보는 3%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특징적인 건 뭐냐면, 문재인 지금 후보. 그 여론조사가 나오네, 갤럽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걸 보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렇죠.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충청권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호남, TK, PK에서. 예. 충청권만 유일하게 안희정 34%, 네. 문재인 24%, 약간 10% 차이로 안희정이 앞서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난주에 비해서 오른 계층을 봤더니, 예. 주로는 40대하고 진보층에서 올랐습니다. 저희 내용에는 없는데요. 예. 40대하고 진보층에서 올랐고, 안희정 후보의 경우에는 보수층과 60대에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민주당 지지층에 여전히 그 문재인 후보가 61%로 상당히 압도하고 있고요. 예. 안희정 후보의 경우에는 바른정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후보를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지지층에서. 네, 그렇습니다. 중도 보수층이 안희정 후보를 상당히 지지하고 있다. 이것이 드러난 그런 어떤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3%포인트 빠졌습니다. 8%에서 5%로.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개혁 진보층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문재인 후보 쪽으로 문재인 후보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쏠리고 있다. 더 쏠리고 있다.